전편 동영상에서 제가 바닷속에 이제 영상 촬영 장비하고 영상 촬영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중 선박하고 거기서 찍은 동영상을 곧바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는 되게 그 바닷속 유선 전화처럼 잠수부끼리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잠수부 한 명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줄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서 그 줄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여러 잠수부하고 연결돼요. 그 줄은 뭐 몇백 미터니까 몇백 미터짜리도 있을 수 있고 1km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뭐 길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뭐 심하면 바닷속의 어떤 특정 장소에 이걸 유선 전화를 매설할 수도 있어요. 유선 전화를 매설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비상버튼처럼 쭉 누르면 위치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위치 표시를 하려면 전파가 필요한데 제 방식에 서로 이렇게 잠수부가 어떤 위치에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위치 표시기를 가져가고요. 누르면은 이것이 이렇게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통해서 수중 선박과 통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위치 표시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다음에 뭡니까? 위치 표시기를 뭐 이렇게 수중 선박을 발견했다. 수중 뭐를 이렇게 자신들이 매설하는 어떤 장치에다가도 이런 걸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전파가 언오프가 되고요. 이렇게 위치 표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닷속 유선 전화처럼 해서 그 유선 전화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떤 무선 전파가 가능해요. 영상 장비를 찍었다 그러면 영상 장비에서 업로드가 가능하거나 이렇게 무선 전파를 통해서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 자체에서 유선 통신 전화선으로 선박과 잠수부하고 통신하는 그 선에다가 데이터선을 같이 따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 촬영 장비하고 같이 꼽아가지고 밀봉을 한 채 방수까지 된 다음에 그거를 촬영을 그대로 하면 실시간으로 그것이 전송이 선박으로 되도록 하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선으로 하는 방법과 유선으로 하는 방법. 내가 동영상을 바닷속 동영상에서 찍었다 영상 장비를 그러면 유선으로 곧바로 그 선과 연결돼 가지고 선박으로 곧바로 전송이 되는 그런 기술과 유선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송 장비, 촬영 장비 이렇게 딱 꼽으면은 이렇게 바닷속 촬영이 가능하고 그 데이터가 곧바로 한줄을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정선되거나 누르지 않아도 곧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이런 거 방송 바닷속 장면을 곧바로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장점은 되게 싸다,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전파식이면은 약간 그 잠수부들과 통신하는 그 유선 전화식에 통신기에다 데이터 통신이 따로 달려 있고 거기다가 무선 장치가 달려 있어서 영상 장비에서 무선 이렇게 데이터 신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이걸로 가능하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응용을 할 때 바닷속에서도 일정 거리 안에서는 서로 무선으로 이 바닷속에 이렇게 무선 통신 기기하고 연결을 해서 이 기지국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구조면에서 잠수부들이 그걸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잠수부들이 꼭 거기에 줄을 매달지 않고도 유선 전화선을 매달지 않고도 이렇게 무선 통신이 그 바닷속에 있는 기지국 같은 무선 통신 기기를 통해서 그 줄을 통해서 무선 통신 기기는 유선 줄로 선박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잠수부 활동에도 이렇게 줄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면은 군에서도 일정 지역에서는 유선으로 깔고 나머지는 무선 기지국 같은 것이 작은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서로 교신하고 그걸 통해서 단추를 누르면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거나 이렇게 일정 거리 안에서는 전파 통신을 통해서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통해서 동영상 파일을 그쪽으로 전송을 하면 그쪽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해당 모부대로 전송이 되거나 또는 본부 쪽으로 이렇게 사령탑이 있는 쪽으로 전송이 되거나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선과 무선은 이제 결합한 장치죠.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장비형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 캠을 키면 캠을 모자에다가 이렇게 천문 같은 캠을 끼면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무선 기지국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죠. 인터넷이나 따로 통신망을 인터넷처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유선을 하자는 거죠. 유선을 통해서 무선과 유선을 결합한 장치를 통해서 이거를 신호를 실시간으로 캠을 통해서 본 신호를 마치 CCTV처럼 그 무선 기지국으로 보내고 무선 기지국에 연결된 유선 데이터망, 유선 데이터 통신선 이걸 통해서 본부로 전송이 되는 이해가 가시죠? 이러면 상대적으로 전파를 들킬 염려가 보다 없죠. 왜냐하면 무선 전파는 상대방이 캐치를 할 수 있고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방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통신망을 새로 어떻게 무선으로 방해가 된 상태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선을 깔 때 1km마다 깔아도 되고요. 500m 깔아 500m마다 기지국을 무선 기지국을 조그만 용량에 그러면 500m는 가능하거든요. 조그만 용량의 무선 기지국이 있어서 그렇게 놓으면은 그걸 기지국을 통해서 다시 500m에 떨어져 있는 무선 통신 기지 이만한 것이어도 이렇게 작은 것도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걸 놓으면은 이걸 기초로 해서 보병들 경사들이 서로 이걸 기초로 해서 통신이 가능하고 보병들의 캠 달린 것을 곧바로 영상으로 이 기기에 전달되고 이 기기는 유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선으로 그냥 무선으로 이 기기는 좀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크고 전력도 많이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500m마다 그런 것을 하나씩 포인트 되는 데다 놓으면 500m짜리 5개면 얼마입니까? 2km 밖에 있는 사령부에도 전달할 수 있다. 이 방식입니다. 획기적이지 않나요? 저는 진짜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고장나면 다른 거 예비로 갖고 있던 것을 대체로 해서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기존의 어떤 군의 어떤 예전에 이렇게 그 2차 세계대전 때나 한국 전쟁 때 쓸 수 있는 이런 단순한 통신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영상 같은 거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무선 기지국을 만드는 방식이다. 무선 기지국과 본부와는 유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또는 무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 방식은 무선 기지국 같은 이런 작은 장치를 몇백 미터마다 둬가지고 연결 또 고장나면 그걸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망을 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깔기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금방 깔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영상도 동영상 병사들에게 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무선 기지국 같은 작은 장치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쓰일 때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전에 제가 제 방식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서로 이렇게 주파수 발생기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주파수를 많이 정부가 일단 할당을 해줘야죠. 주파수를 자체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의 주파수가 아니라 그렇죠. 10개의 주파수, 방송국 채널처럼 10개의 주파수, 20개의 주파수를 창출해낼 수 있고 이거는 군에서 이제 통신도 이 휴대폰은 군에서 통신도 가능한 거예요. 무선 통신. 자체적인 어떤 워키토키 아시죠?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거는 뭐 이렇게 이동통신에서 제공해주지 않아도 워키토키 자체에서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방식이 이 휴대전화는 그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담고 있어서 이동통신 회사에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과
일정 거리에 있는 상대방과 이렇게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이게 정해진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이걸 통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 이동통신망에서 좀 도와주면 햄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 햄처럼 운영해서 불특정 다수하고 채팅하고 싶을 때,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채팅하고 싶을 때 망으로서 도와주면 햄통신 비슷하게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또 여러 개 또는 수십 개 만들 수 있는 주파수 발생기가 이렇게 많으면 좋아요. 방송국 채널처럼 주파수를 많이 만들어서 통신하는 스마트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다가 이런 스마트폰을 사실상 이렇게 기지국을 구축하기는 돈이 많이 들 때 그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아까쯤에게 말씀을 무선 기지국 같은 작은 장치를 하나씩 주면은 그것이 이제 기지국에서 전파가 발생되고 이거 원하는 사람들이 해서 해야 되겠죠. 발생이 되고 따라서 자동으로 기지국을 큰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 없이 제 방식의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통해서 복합 전파를 통해서 통신을 할 것이며 그 휴대폰, 스마트폰은 주파수를 여러 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죠. 이거는 워키토키처럼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입자가 무선 기지국 같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그 집이 기지국이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장치로 기지국이 이제 서로 파행이 되는 제 방식의 복합 전파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사방 몇 킬로만 떨어져 있어도 기지국이 연결돼 가지고 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이디어가 여기 군에서 통신이나 이렇게 특수한데 이런 통신 무선 기지국을 조그만 장치로 만들어서 몇백 미터만 1km마다 이렇게 서로 징검다리시고 거기 1km에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작은 무선 기지국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큰 기지국을 세우지 않아도 이런 작은 무선 기지국을 통해서 망을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통신병이 보던 이렇게 무선 통신에 여보세요 이렇게 알파 나오라 이렇게 영화에서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선 통신 기지국을 조그맣게 만들어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거를 몇백 미터 1km마다 이렇게 가입자하거나 어떤 회사에서 사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집에 설치해 놓게 하거나 그러면 무선 기지국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보면 모텔 같은 데는 어떤 건물 같은 데 이렇게 이동통신 장비 이렇게 탑들이 막 써 있잖아요. 이렇게 전파 통신하는 그런 거 할 필요가 돈 많이 들잖아요. 할 필요 없이 회사 직원이나 가입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돈 주면 못 얻습니까? 그래서 작은 무선 기지국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통신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 기지국을 건설하는 비용이 없어지게 되고요. 무선 기지국 통신망이 오히려 촘촘히 깔려서 서울 시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10만 명만 되더라도 서울 시내에 5만 명, 2만 명만 되더라도 서울 시내 곳곳에 촘촘하게 깔아져 가지고 무선 통신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정부 당국이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큰 기지국이나 이만한 장비에 무선 기지국도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그 방식은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무선 기지국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작은 무선 기지국을 서로 이렇게 전력이 아무래도 좀 딸리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용 전력을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 1km 정도만 2km 정도 커버만 해더라도 서울 시내 한 2만 개만 되더라도 다 촘촘히 깔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전국에는 몇 대가 그럼 회사 직원이나 아니 가입자에게 돈을 주거나 요금을 탕감해 주거나 공짜로 해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작은 무선 기지국을 만든다. 그건 무조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작은 무선 기지국을 여러 사람에게 아무데나 이 사람 저 사람 이 업체 저 업체 다 만들면 이렇게 발표한 제가 되게 참 허망한 거죠.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여기저기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게 큰 기지국 건설할 필요가 없구나. 작은 무선 기지국을 만들어서 서로 촘촘히 연결해 놓으면 이동통신 사업하기가 너무 쉽겠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음성통신뿐만 아니라 그렇지 영상통신도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주파수 발생기를 많이 발생을 시켜갖고 방송국 채널이 많잖아요. 몇백 개. 그러니까처럼 정부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10개 정도만 채널을 주파수 채널을 무선 채널이죠. 무선 채널을 방송국처럼 만들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뭐 회사 내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이런 작은 무선 통신 기지국을 이렇게 설치를 제품마디에 설치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기만 하면은 자체적인 회사 내 인터넷망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스마트폰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그 모든 통화가 공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통화가 공짜가 되거나 회사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이것을 갖다 기지국을 둬가지고 아파트 내에서는 모든 스마트폰 뭐 사원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짜다. 그 공장 지역 내에서 어디 산업공단이다. 공장 지역 내에서는 그 모든 통신이 공짜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뭐 스마트폰은 얼마인데 이쪽 곳에서 공장 내에서 사용하시면 요금이 5,000원이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은 7, 8만 이러면 그렇죠. 5,000원 내에서는 5,000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받아버리면 이것도 작은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배 선박에서는 그냥 유선으로 하시면 되죠. 유선이 제일 안전하니까. 무선도 이런 식으로 무선 기지국 놓으면 항공모함 같은 큰 데에서도 얼마든지 무선 통신 갑판에 떨어져 있다고 어떻게 유선자는 없는 데서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자체 내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곧바로 통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무선 기지국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